안녕하세요. 여자 라떼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마마킹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69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어요. 겨울다운 겨울을 기대하면서 동장군이 왔어도 오늘도 함께하는 패널 이 두 분만 계시다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웃음이 빵빵 터지게 방송해 주시는 우짜우짜의 하트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팝쿡으로 맛있는 요리. 예. 요리에 또 얽힌 스토리도 있고 날이 가면 미모까지 정보를 알려주시는 우리 정하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수능이 이제 포항 지진 사고로 미뤄져서 네. 예, 사실 저희가 녹화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네. 내일 모레. 예, 저도 수능 도시락도 싸야지 되고 마음이 무겁지만 예. 이렇게 무거운 날만 또 지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좋은 방송, 힘찬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예. 왜 내 앞에 근데 이렇게 막 과자를 왜 이렇게 내 앞에 놔둔 거야? 맛있는 쿠키가 침을 네. 꿀꺽꿀꺽 넘어가게 그러니까. 합니다. 예. 오늘 포항 지진 복구 현장에서요. 오늘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예, 응원하면서 또 신속한 복구, 안전한 무사고 현장 복구를 희망하며 방송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작년 즈음에서 저희 여자라떼 마마킹의 사람책 도서관 권성일 원장님 나오셨을 때 네. 우리 방송에 또 관심을 핫하게 기울여 주셨던 사람책님을 1년 만에 초대해 모셨습니다. 예. 이분 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사람책님이 바쁘지 않은 분이면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 오시죠. 예, 출연 왠지 시시해. 바빠야 돼. 안 바쁘신 분은 우리가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원래.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네. 이 철저한 준비성. 이거 여자라 때만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우리의 매력에 청취자 여러분도 흠뻑. 아 근데 마마킹님 너무 겸손하시게 섭외 자뻑입니다. 다 마마킹님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예. 저희는 묻어가는 자, 성형외과 원장님이시고 의학 박사. 가방끈 너무 길어. 나 최단인데. 끌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방송인, 칼럼니스트. 또 젊은 시절에 몸짱이셨대요. 저 그 사진 봤어요. 그렇죠. 뭐죠?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몸짱이셨더라고 완전히. 몸짱 캐릭터까지. 이거 너무 많은 전문가의 스멜이 반가운 분을 오늘 사람책으로 모셨습니다. 예. 본업과 함께 승승장구하시고 또 탤런트 조민희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하시죠. 그리고 유자식 상팔자 영화 아빠로 널리 알려진. 와. 도대체 이분은 없는 게 뭡니까? 그러게요. 정말 없는 오늘 빈틈을 빈틈을 네. 찾아냅시다. 빈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권장덕 K 성형외과 권장덕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권장덕 원장입니다. 네. 아. 아니 아, 과거 몸짱이신 네. 분은 오늘 처음 모셨어요. 앞에 소개가 참 부담스러운 소개가 들었는데 몇 개는 좀 빼도록 하고 좀 정정 좀 해야겠습니다. 그 방송인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는 정말 진짜 방송인들한테 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네. 어쩌다 방송인, 어쩌다 방송 나가는 사람, 칼럼니스트, 내 글 적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말하는 건 잘해요. 오늘 그 기대해야 그래서 되겠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를 사실 솔직히 말해 말하는 걸 적어주는 우리 비서가 있었는데 네. 요즘 비서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이게 원래 이렇게 글 잘 적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는 둘 다 사실 아니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늘더라고요. 네. 근데 글은 너무 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몸짱 저번 주에도 그 TV 조선 인생 감정쇼 얼마예요? 그것도 네. 부부가 또 있어요. 한 때가 되면 부르는 방송들이 있어요. 그 부부 네. 와서 부부의 가정 사생활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방송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옛날 또 사진이 나왔는데 요즘 그 몸짱이라는 거 진짜 정말로 한 30 거의 30년 그렇죠. 30년 앞서간 몸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몸짱하고 비교하면 너무 참 쑥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 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 나온 인터넷 그거 돌리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제가 몸짱을 이제 진짜 은근- 50대 몸짱을 다시 시작해 볼까 하고 은근 시작을. 부끄러우신 네. 프로필이시군요. 예, 아주 뭐 이제 그 중에 하나라도 몸짱 과거의 몸짱보다 현재 몸짱이 되도록 다시 운동을 시작해 볼까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바빴어. 그 네. 원래 좀 타고나신 체형이 좀 그렇지. 예쁘시죠? 예쁘다기보다는 좀 멋있죠. 우람하죠. 좀 네, 여기 어깨가 크고 니트가 입으셨는데 어깨가 딱 벌어지셔가지고. 어깨 뽕 넣은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둥글지가 않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방송 나갈 때는 약간 어깨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오늘은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피세요. 이미 방송에서 널리 익히 알려지신 그 검색을 마스크셔서 그 옆집 아저씨가 오신 것 같은 이 푸근함. 그렇지만 저희는 또 지식 라디오다 보니까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경험과 지혜를 쏙쏙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트머스 종이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스매 왜 이렇게 전문가의 느끼해? 오늘 왜 느끼해? 전문가의 그 지식을 저희가 추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수능 얘기했는데 네. 저희 애들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네. 아들은 태원이는 이제 지금 고3이에요. 고3이고 네. 똑같이 우리가 저번 주에 수능을 치야 되는데 일주일 연기되는 바람에 무척 괴로워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일주일에 공부 더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안 하면 못해 다른 애들은 하니까 참 괴로운 얘기죠. 고3 친구들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쌍수와 코 예약했다가 지금 많이 취소하고 예, 그 상담 스케줄을 잡느라고 취소한 바쁩니다. 5명 수술 취소 내 연기 또 모르니까 지진 한번 더 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취소를 했더라고 연기가 아니고 그래서 뭐 하여튼 내일 모레는 무사히 치러지겠죠. 하여튼 예. 자, 그럼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뭐 지식 라디오답게 출발 좋고요. 예, 너무 웃으면서 하니까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팟빵 아줌마닷컴 라디오 팟에서요 69회 청취하시고 좋아요 하트 잊지 말아주세요. 또 게시판에 훈훈한 사연을 남겨주시면 마마킹 제가 또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권장덕 K 성형외과 권장덕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 코 성형 수술 함부로 하지 마. 무서워. 성형외과 의사로 내건 슬로건이 궁금한데요. 이거 뭐 성형외과 광고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뭐 과감하게 눈, 코 성형을 함부로 하지 마. 이게 환자에 대한 경고인가요? 아니면 뭐 무분별한 수술을 하지 말라는 성형외과 의사들에 대한 경고일까요? 이거 궁금하네요. 뭐 둘 다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형 수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두 개를 꼽으라면 눈 성형, 코 성형이죠.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성형 수술의 한 80% 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지금 고3 수험생들에는 거의 99%가 눈 성형, 코 성형. 제 보기엔 한 70% 정도 눈 성형일 것 모두가 다 같고 관심 있어요. 나머지 요즘 애들은. 29%는 코 성형. 나머지 1%만 어떤 다른 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성형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범람하고 있죠. 그리고 광고도 너무 많고 그 병원들도 어떤 이런 성형을 진료하는 수술하는 그 병원들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좀 무분별한 그런 경쟁에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정보 거기서도 좀 과대할 수밖에 없고 또 뭐 할인 이벤트 이런 게에서 이어지는 잘못된 수술들이 너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번 잘못된 수술을 다시 수술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또 더 들고 돈도 더 들고 결과도 처음보다 못하고 하여튼 수술을 결정하면서 너무 좀 쉽게 결정한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충분한 상담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인가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누구한테 상담을 가기까지가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인터넷에서 의지하게 되고 인터넷에 보면 요즘 뭐 다양한 광고만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 후기, 블로그 후기, 뭐 지식인, 뭐 다양한 SNS 루트로 보고 있는데 그조차도 요즘 뭐 많은 병원에서 맞아. 가공을 한 거지 가공. 알바들을 많이 쓰니까 가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지 않아요. 보통 요즘 후기를 믿지 않죠. 그렇습니다. 정말 믿지 않아야 되는데 또 애들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이 정말로 잘하는 정말 정확하게 수술하는 의사를 어떻게 만날까? 참 맞아요. 물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술을 진짜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계신데 이제 일부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그런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그 의사나 병원들이 더 과대 광고를 많이 하고 쉽게 말해서 유명하다는 병원들이 잘한다는 병원이 절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에게 잘해줄 수 있는 분을 믿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뭐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분을 찾아서 어떤 적절한 경력과 어떤 또 홈페이지를 보시면 대충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러고 우리 뭐 종종 가끔이야 요즘 종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 학생끼리 와요. 심지어는 중학생끼리 와. 부모님하고 오지 않고. 예, 요즘 친구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본인들이 용돈을 모으기도 해요. 성형을 위해서 친구들끼리도. 그러니까 예. 그 전에 뭐 상담하기에 먼저 애들끼리 먼저 온다고. 엄마들은 이제 왜냐면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를 하니까 네. 먼저 갔다 와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꼭 끝나고 나면 이제 실장한테 어머님과 통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부모님이 오셔야 그 상담하는 내용이 정말로 어떤 의학적으로 정말로 좋은 내용인지 괜찮은 내용인지 판단할 수가. 물론 이제 고3이니까 어느 정도 성인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다 되죠, 그죠? 네. 그런데도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꼭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런 병원의 상담이나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 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꼭 가능하면 성인이 된 보호자, 뭐 언니, 뭐 오빠도 괜찮고 보호자와 같이 가는 게 좀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좀 무분별한 섣부른 판단을 좀 안 하겠다. 결정을 좀 더 성형에 대한 수술에 대한 결정을 좀 더 신중하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가 관심이 갖는 게 저도 눈이 처지니까 눈도 불편한데 눈 수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제 원장님은 지금 그래도 노안 수술보다는 그 성형을 위한 20, 30대 수술을 더 많이 하시니까 20대 성형과 30대, 40대 성형에 있어서의 트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후회하진 않는 그 눈 수술에 관련된 트렌드 읽기 좀 질문드립니다. 사실 눈 성형만 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네. 그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트렌드라기보다는요. 각자의 그 연령별 맞게 눈 상태에 맞게 원하는 거에 맞게 정말로 어떤 이건 주문 생산이죠. 네. 그렇죠. 주문 생산을 해줘야 돼. 공장에 찍어내듯이 막 네. 어떤 일부 대형 병원 가면 똑같이 만들어진다. 네. 똑같이 만들기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건데 하여튼 똑같이 만드는 데가 있긴 있어요. 네. 특히 코 같은 경우를. 네. 그래서 눈 성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 그 상태에 따라서 눈 쌍꺼풀 그 눈 성형을 하는 중에 하나가 쌍꺼풀이고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만 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요즘 이제 눈매 교정이라고 그러죠. 네. 눈을 좀 더 눈동자를 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앞트임이라고 하는 앞트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앞트임을 또 하더라도 만회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특히 미간이 좁은 경우는 하면 안 그렇죠. 되겠죠. 눈은 커지는데 다- 몰래 붙어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굉장히 미묘하고 조금 복잡한 어떤 그런 판단을 좀 해야 돼요. 네. 의사들은 적어도 그렇지만 이제 그 수술을 받는 상담을 받는 분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는 똑같아요. 20대나 30대나 40대나 물론 20대는 이쁘게 보이고 30대는 20대처럼 보이고 40대는 30대처럼 보이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예. 사실은 정말 10대, 20대 수술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50대, 60대도 같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제- 은근 제- 또 어필하시네. 아니, 최근에는 왜냐면 10대, 20대, 40대는 10대, 20대는 여름, 겨울에 좀 많이 하는 경향이 네, 있고 네. 그 어머님들은 봄, 가을에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지금 어제 오늘은 또 어머님들 위주로 수술하고 좀 있으면 추워지고 이제 동장군이 무릎 이제 본격적으로 오고 방학이 시작되면 고3들이 엄청나게 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20대, 10대, 20대는 눈이 좀 더 커져 보이게 이쁘지게. 커 다-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눈이 큰 게 이쁘죠. 그거예요. 네. 작은 사람들이 오지만 근데 큰데 하는 사람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다는 눈이 작았어. 눈이 커 보이게. 크면서도 이뻐 보이게. 쌍꺼풀이 눈에 맞는 쌍꺼풀을 적당한 쌍꺼풀을 만들고.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는 10대, 고3 때 못한 경우가 보통 20대 중반에 후반에 하는 경우가 있죠. 30대들은 30대들이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많이 할지는 못해요. 네. 직업적으로 네. 가장 액티브하기도 바빠서, 하고 네. 아니면 이미 다 했거나 그러고 애들 키우느라고. 또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가 처지지는 않았고 맞아요. 애매해. 마찬가지로 애를 키운다고 또 애 바쁘고 정신이 없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30대는 하려는 마음은 네. 오는데 일부 있긴 있어. 네. 골드미스들 네. 네. 그래요. 늦게 네. 결혼을 해야겠는데 네. 하여튼 뭐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 실제로 하고 나면 결혼하는 네.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 40대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좀 더 젊어 보이게 탁 나이 들어 느낌이 보이고 올 때가 있어. 나이 보이고 40대 50대도 여자이거든요. 네. 이쁘고 젊어 보이면서 또 그렇죠. 이뻐 보이게 네. 항상 이쁘게 네. 맞아. 남자는 빼고 일단. 근데 요즘은 남자도 성형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희도 주변에 보면 남학생들도 저희 애도 이제 고3인데 남자애들도 쌍수 해달라고 요청한대요. 그 하여튼 우리 시대적인 변화에 부모님들도 그렇죠. 부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모하려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고 근데 남학생들도 취업도 있고 또 학교에 그렇죠. 대학 갈 때 면접도 그리고 보고 하잖아요. 우리 예. 예전에는 남학생들은 교정을 안 했는데 요즘 중고등학생 많잖아요. 교정 엄청 교정한 하잖아요. 친구들 남학생들. 많잖아요. 예. 남자들 첫째 눈썹 많이 하잖아요. 예. 눈썹을 좀 정리한다든가 약간 남성미 있게 좀 이렇게 보이게 눈썹 문신 같은 거 이런 거. 그리고 저 아는 골드미스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그 전에 되게 무표정이었어요. 네. 근데 본인의 쌍꺼풀 수술에 만족하니까 네. 맨날 웃고 다니다가 남자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밝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쌍꺼풀 덕분에 웃는 얼굴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성형 수술하고 나서 네. 얼굴만 변하는 게 성격도 변하고 맞아요. 긍정도 변하고 자신. 그러면서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중에 하나 그러다 보니 인연이 많아지고 결혼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럼 먼저 성형 상담을 갔을 때요. 저는 어떤 눈을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본인이 원하는 눈을 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은 건가요? 보통 이제 상담을 할 때? 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불만이 있어 오겠죠, 그죠? 예. 내가 뭐 어떤 불만이 있어요. 간단 눈이 작아요, 눈이 졸려 보여요, 뭐 기타 등등 코가 낮아요. 뭐 근데 불만이 있고요. 그 불만을 해소하는 게 성형의 가장 첫걸음이죠. 네. 그다음에 어떤 눈이 오나요, 어떤 원에 되는 어떤 눈이란 거는 뭐 굉장히 눈이란 거는 참고로 표정을 지을 때마다 눈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눈을 가지고 오면 이가 똑같은 표정을 지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찡그릴 때, 그 떴을 때 이게 눈이랑 굉장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눈을 원해요. 이거는 좀 어려운 숙제죠. 뭐 네. 코는 조금 그게 가능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모양에서 수술 전 원래 모양에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똑같이 이게 만들어낼 수는 없고요. 여하튼 원래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결하면서 불만이 없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형이 좀 진정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째려보는 눈. 제 친구 여튼 있으면 눈이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몽골 그쪽 여성 스타일 같은 눈이 이렇게 좀 찢어져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째려보는 눈이라서 약간 무서운? 회사에서도 왜 많이 받고 그런 눈꼬리가 분들은 올라가네. 미국 가면 인기 좋은데.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요? 미국 가면 째려보는 미국에서 오는 이제 그 여성형 스타일이 있어요. 저도 예. 알아요. 그 어떤 아메리칸 분인지. 코리안 같은 경우에 그건- 그거 태어난 애들은 코를 안 하려고 와요. 눈 안 하려고 코를 하려고 오는데 그래요. 눈은 매력이 있대. 약간 이 슬랜트 아이가 매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걔는 나갈 일이 없어갖고 맨날 회사에서 오면은 꼭 인상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눈에 힘을 주고 얘가 맨날 이거 너무 힘들어서 성형 수술했어요. 눈을 앞을 약간 둥글게 이렇게 앞에를 했어요. 그랬더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렇지. 딱 돌아봐도 이제는 이렇게 째려보는 거 아니고. 저는 눈에 대한 이제 지식을 얻었고요. 코에 대해서 해볼까요? 조금 전에 남성 약간 얘기했죠. 예, 남자. 예, 예. 남자들은 거의 한 70%가 코성형이에요. 여기 아, 깎아내는 남자는요?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남자의 어떤 자존심, 내심 이런
이게 콧대가 없는 사람들의 고민을 남자들은 굉장히 고민 스트레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코 성형이 제일 많고 코가 네. 크면 남성미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코를 높은 키우나요? 코, 예, 그 높은 코. 큰 게 아니고 코가 낮아서 아, 약간의 낮은 내가 콧대가 가지고 있는 낮아서. 불만 단점을 많은 한 90% 이상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그 코 작은 애들은 뭐 계속 얘기하죠. 뭐 엄마 아빠한테 내 빨리 크면 수능 치면 코 해줘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하고 요즘은 군인들이 제대 말년에 많이 나와요. 제대 말년에 제대 마지막에 휴가가 한 달 휴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사회 복귀하기 전에 아, 군인인데 괜찮았대요. 괜찮대요. 왜냐면 다 하고 온대. 다 하고 들어온대. 나 지금 어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신 추세를 모르고 있었네. 아니 얼마 전에 엄마가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충농증 걸려서 그거 치료차 휴가 나왔는데 그때 코를 세워주셨다고 충농증 수술하면서 코 세웠어요 아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 그렇지. 뭔가 여하튼 그런 하여튼 마지막 그 군인 마지막에 수술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코가 낮은 문제 있는 애들 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코도 그런 문제점에서 일단 출발해요. 문제점. 네. 그 한국의 코는 남자 여자 간에 코가 낮고 작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코를 입체감 있게 적당히 세 분 다 다르죠. 우리 네. 이제 여기가 없죠. 우리 약간 낮고 저도 여기 없. 보통이 저도 여기가 없어요. 약간 높고요. 이렇게 아 언니는 상대적으로 그래, 있어요. 예. 그래요? 나 이거 꺼졌어 나는 완전히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은 다 그런 생각이 본인의 저 여기 평가- 완전 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가 꺼졌다기보다는 그 밑에 약간 매부리가 튀어나왔어요. 아, 약간 예. 상대적으로 꺼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제일 이제 일반적인 보통적이고요. 본인이 이제 그냥 꺼졌다 생각을 일반적. 하지 그랬고 좀 꺼져 보이죠. 꺼져 보이 약간 퍼져 보이고. 성형이 많이 필요한 얼굴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세 분 다 네. 정상적인 어떤 범위에 다 속하 있는 네. 있으면서 조금 낮고 보통이고 조금 매부리 있고. 근데 거기를 벗어난 네. 많이 낮은 분들은 수술을 아주 내가 코가 낮다고 생각하고 매부리가 좀 더 심하게 있는 분들은 항상 매부리 때문에 네. 스트레스를 받은 네. 그런 분들이 예상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부분 다는 콧대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그지. 있고요. 콧구멍이 커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근데 있잖아요. 부가적으로 이제 콧구멍이 크잖아요 지금. 지금 크가 퍼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훅 퍼져 있기 들어오시니까 때문에. 그냥 굉장히 긴장되네요. 나 견적 무지 많이 나온 얼굴이야. 이것도 이렇게 콧망울 여기 끝에도 어떻게 예쁘게 하다 네네 같이 이제 그 콧대, 코끝, 음. 이제 콧망울을 이걸 콧망울 이게 네. 콧 날개 콧구멍 주위에 있는 거를 콧망울이라고 네. 라고도 하고 네. 코끝을 또 콧망울이라고도 하고요. 절개하는 그래서- 건가요? 그렇죠. 뭐 절개를 하는데 가능한 한 자국이 덜 남게 절개를 하면서 하여튼 다듬어주고 좀 과한 거는 줄여주고 모자란 거는 늘려주고 이게 성형수술의 기본입니다. 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완해주고 또 최종적으로 수술하고 나서는 별 수술한 티가 안 나게. 안 나게. 이렇게 그 좀 중요해요. 개성해요. 안 나게. 지금 우리 정화백님이 축농증 네. 환자 얘기했지만 네,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의 그 코 수술도 굉장한 관심이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저기 있으면 아, 비염은 비염대로 치료하고 그게 코 성형이라는 거는 외형적인 모습이고 네. 비염이라는 거는 기능적인 문제이기 네. 때문에 코 성형을 함에 있어서 성형 수술도 수술이만큼 그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그 붓기도 붓고 그와 더불어 이제 코 성형의 대부분에서는 이 보형물이라는 실리콘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그런 피가 차거나 어떤 염증의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있는데 그 가능성이 가장 없는 상태에서 해야 부작용이 작은데 비염이라는 거는 비염이 아주 만성적인 염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 치료 먼저 하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염 치료 한다고 해도 비염이 낫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정상 완화지. 그래서 정상이 제일 없을 때 수술하라. 못할 건 아니지만 없을 때 수술하라고 이제 권하죠. 근데 비염 치료 수술을 하는데 같이 하는 거는 어쨌든 염증의 가능성이 같이 그 코 수술한 미용 성형을 위한 코 수술한 부위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고요. 위험하구나. 그러면 부작용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어지는 어떤 배능이나 어떤 네. 모양의
원래 의도한 모양과 다르게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콧망울이 3자예요. 이렇게 그 아들이 콧구멍이 이렇게 3자로 된 적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 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에서 군대에서 많이 놀림도 많이 받고 콧구멍 막 이렇게 그런데요. 그래서 별로 그래서 했는데요. 별로 안 좋은 선택이었다. 와 근데 그게 스트레스 사람한테 아니 뭐 안 좋은 선택이라보다는 뭐 그렇다 해서 뭐 다 문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제일 좋은 혹시라도 선택에서 어떤 위험성을 그렇다 해서 뭐 그건 엉터리야. 엉터리는 아니고 네.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코 성형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조금 보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렇죠. 질병은 질병대로 치료하고 따로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 지금 비중격 이 발음도 안 된다. 비중격 망곡증. 어려워요. 하여튼 네. 비중격. 망곡증. 비중격 코가 비고 네. 중격이랑은 주황이 있는 뭔가 있는데 망곡이랑은 휘어졌다 이 말이죠. 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는 경우에 비염이랑은 코가 염증이잖아요, 그죠? 네. 네. 비염은 보통 오랫동안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염증이 있으면 염증은 뭔가 비틀어 버린다 항상. 변형을 시켜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는데 많은 뭐 변형시키는데 그 중에 제일 변형시키기 좋은 게 그런 비중격이죠. 이건 왜냐면 뼈가 아니고 연골이기 때문에 연골인데 물론 단단한 연골이라서 쉽게 그 변형이 되진 않지만 오랫동안 만성적인 염증이라면 그걸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시키면서 더 근데 변형이 되면 또 그 비염 증상, 코 막히고 이런 게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염증이 있으면 그런 변형을 더 시키고 서로 좀 뭐예요 이게 염증이 비염을 더 네. 염증이 망곡을 더 시키고 망곡이 염증을 더 시키고 이런 그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염 치료를 할 때 중에 비중격 망곡증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줘야 되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비염이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비염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남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재발이 잘 된다는 거. 망곡도 재발이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코 수술에서 저도 대본 준비하면서 이제 네.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시나 했는데 굉장히 의외로 요즘 뭐 축농증이나 비염 환자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예. 여기까지는 이비인후과 영역이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아까 망곡증이 있는데 안에 네. 코가 막힌다 이거는 이비인후과 제 영역이 아닌데. 아, 근데 그렇구나. 이비인후과 망곡증이 있는데 겉에서 휘어져 보인다. 네. 이러면 제 영역인 그렇죠. 거죠. 예. 우리는 겉에가 휘어 절절히 보이면- 겉에서 망곡이 심한 경우 아주 심한 경우에는 겉에서도 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코가 휘어 보이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비염에 의해서 네.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막혀 있지만 겉에서는 휘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건 또 우리 관할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 다 남자들이 이제 비중격 휘어진 경우에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어릴 때 놀다가 다치다가 주먹에 맞거나 축구. 어디 부딪히거나 우리 아들도 그런 마찬가지로 축구를 하는데 헤딩을 하려는데 네. 맞아요. 헤딩 하려는데 다른 애의 머리하고 코하고 네,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우직 그냥 그대로 그냥 휘어지거든요. 그런 게 그런 남자애들은 그런 경우가 많고 여자 같은 경우 좀 비염이 많은데 네. 여하튼 그런 외형적이 볼 때 우리가 저한테 우리가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코가 휘어짐에 있어서의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그런 네. 게 좀 많죠. 그래서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크면서 성장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수 네.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다치는 경우보다는 어떤 비염이나 이런 뭐 타고난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약간 그 코가 비대칭이 있는데 그 비대칭이 정도에 따라 비대칭이 정도가 아주 미약한 경우에는 그런 교정하기 필요도 없고 교정하기도 힘들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비대칭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해야 되죠. 코가 휘어지는데 이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대부분 다 웃긴 게 예. 휘어졌다는 사람 반은 자기가 휘어진 걸 몰라요. 아, 그래요? 아니 겉으로도 휘어졌는데 네, 몰라요. 오. 남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어머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 코를 보면서 항상 그렇게 아. 휘어져 있는 걸 정상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커서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면 그때 오늘 왔어요. 오늘 딱 그 군인 제대 말년 군인이 예. 와서 코가 상당히 많이 휘어졌는데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군대 가서 자기 군대 동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았다는 거. 그 비슷한 수술 받은 애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네. 그 코가 비교적 바르게 있어야 남자들 훨씬 더 좀 잘생기지고 여자분들도 당연하게 밸런스가 이렇게 맞아야 중간에 있을 거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양쪽에 있는 거는 좀 비슷하게 보여야 되고 이게 성형 수술의 또 기본이에요. 네.
우리 몸은 네. 하나 있는 거는 중간에 있고요. 네. 양 두 개 있는 거는 양쪽에 있거든 항상. 그렇지. 말씀 그 양- 맞아. 예. 제가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돼지 저금통, 뭐 오징어 땅콩 막 이랬는데 별명이. 근데 저는 처녀 때도 전혀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머리도 가르마도 이쪽으로 타고 그랬어요. 이왕이면 상처를 가리려고 이쪽을 한다든가 뭐 레이저를 한다든가 전혀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남편이 지금 연애할 때. 내가 반드시 요거를 내가 고쳐줄게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계속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결혼했구나. 고쳐줄게. 왜 안 고쳐주지? 우리- 근데 프로포즈하는 방법이 참 다양해졌어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또 성형에 대한 지식을 왠지 해박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특히 오늘 방송은 청취하시면서 그동안은 이렇게 여성들에 관련된 그러니까요. 것만 예. 했지만 은근 남성 청취자분들도 예, 특히 중고생 남학생들도 귀가 쫑긋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네. 전에 네. 원장님 말씀을 듣고 거울을 한 번씩 볼 것 같아요. 네. 자기 코를. 그래. 갑자기 제 코를 보고 싶어요. 저 계속 보고 있어. 저 수시로 저기 세워놓고. 네. 그래서 저한테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기 싫어해 다들. 아, 이렇게, 그렇죠. 예? 맞아. 반점 가리면서 네. 이렇게 혹시나 지적질 당할까 봐서. 아유 뭐 지적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1초 만에 모든 걸 스크린 당하고 결론 끝났어요. 그 그렇구나. 직업 의식 아닐까요? 굉장한 프로의식 아닙니까? 1초 안에. 그냥 본능적으로 궁금하다. 요 근데- 20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원장님 옆모습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옆모습에서 코가 굉장히 반듯하고 아름다우신 것 잘생기셨네요. 같아요. 뭐 남자 코죠, 남자 코. 네. 저는 약간의 매부리가 있고. 네. 근데 여성 코가 제가 보세요, 옆에서 여성 코가 되려면 어떻게든 여기서 여기 올라 이렇게. 그렇지. 남자 코, 여성 코의 살짝 차이인데. 매부리가 있으시네 틀리네요. 저처럼. 남자 코는 그렇죠. 여성 코가 되려면 이렇게 올라. 아, 옆으로 한번 훨씬 더 좋으시죠. 정말? 음. 살짝 여성- 올리는데? 살짝 올려야 돼요. 여자들은 올려요. 여자들은 코끝이 좀 더 부각되어 있고 남자 코는 콧대가 좀 콧대. 부각대가 좀 이렇게 약간 틀리죠. 그래서 약간 직선적인 느낌은 이제 남자들이 좀 좋고 여자들은 직선보다는 반보성코라는 하여튼 코끝이 약간 올라가 있는 직선 느낌과 곡선이 약간 이루어진 뭐 그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왠지 우리가 지금 상담받는 느낌. 그러니까. 어디 가나 너무 리얼한데요? 어디 가나 네.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상담받는 느낌이 네, 수밖에 아니 좋습니다. 없이. 좋아요. 좋아요. 여자 우리 네. 셋이잖아 벌써. 네.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왔는데 오늘 아. 또 하게 되네요. 그럼 아니 좋죠. 아,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코가 평평하다. 저는 어디 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코 세웠냐는 소리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비염 때문에 콧구멍이 넓어서 고민했지만, 근데 원장님 바로 평평하다고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죄송합니다. 이거 뭐 평평하다는 발언 별로. 전문가의 아니 전 정말 콧구멍이 넓어요. 저도 알거든요. 근데 이게 비염 환자들이 순환이거든요. 비염이 있잖아요. 예. 마마킹님은. 그게 이제 하나의 보상 반응이라고 하죠. 비염 환자들 같은 남자 같은 경우는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뼈가 넓어요. 어이구. 넓고 왜냐하면 좁으니까 넓게 하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염이니까 입구를 좀 넓게 해가지고 모양이 비염이 있는 경우 비염이 있는 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고.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교정하게 되면 이제 기능이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수술 받아야죠. 네.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실제적인 그 궁금해하는 것들을 질문 드려서 오늘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드릴게요. 얼굴 뼈도 성형한다고 들었는데 얼굴 뼈 성형은 저희가 전에 그 제2원 성형외과 예, 황원주 원장님이 재건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재건을 위한 성형. 근데 얼굴 뼈도 이렇게 미용을 위한 얼굴 뼈 성형이 있다는 건가요? 네, 꼭 그 얼굴 뼈도 뭐 어느 성형도 마찬가지지만 얼굴 뼈 성형도 어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뼈 성형을 해줘야만 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얼굴 뼈 성형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얼굴뼈 성형 후에 문제점 뭐 이런 맞아. 것들 후기들이 네. 많이 올라오고 네. 하니까 이제
뼈 성형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뭐 정작 좋은 것보다는 뭐 항상 문제 있는 거 모르니까 누가 뭐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지? 한번 사망 사고, 네, 그런 거 보면 뭐 네, 하여튼 그것도 이제 사망 사고는 결국 이제 무리한 수술과 네. 무리한 경험 없는 의사들에 의해서 또 수술 후에 어떤 관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생각하면 늘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수술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면 그럼 비행기 타고 나와서는 비행기 타고 안 죽어요? 안전해요? 비행기 어떤 확률이라는 게 있겠죠. 많은 숫자 중에. 그렇게 생각하면 비행기 타서 사고 날 확률보다 적다. 아, 제일 많은 확률이 뭘까요? 자동차 타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네. 문제 생길 확률이 제일 크죠. 네. 근데 우리 차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거죠. 뭐 그렇게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그런데도 뭐 무서워서 못 하고 이런저런 못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될 사람들은 꼭 하죠. 하는데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경험이 좀 많은 분들한테 해야만 사고가 좀 덜 나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최근에 잠시 좀 손을 다시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세팅이 되고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는 좀 환자들을 좀 약간 보류 좀 시키고 있고요. 얼굴뼈를 만지는 거는 정말 이제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병원은 많지만 잘하는 병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중요한 거군요. 얼굴뼈면 뭐 광대, 턱? 더 광대 뭐좀 뭐 이제 양악 수술 있죠. 양악 수술 네. 같은 게 부정교합이 주걱턱이 아주 심한 경우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턱 관절이나 위해서 기능적인 문제나 모양적인 문제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턱 광대가 있는 거는 뭐 조금 실제로 보면 턱 광대가 별로 심하지가 않은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면 또 좋아져, 이뻐지는데 그 사람들이 또 본인이 거울 볼 때마다 괴로움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괴로운 사람들은 해야 되죠. 괴로운 네. 사람들은 네. 물론 괴롭다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잘하면 또 좋아져요. 어차피 얼굴이 크잖아요. 네. 얼굴은 작은 게 좋거든. 오, 작고. 얼굴은 네. 좀 작은 게 좋고 네. 눈은 좀 큰 게 좋고, 낫고, 코는 코는 오똑한 게 좋고. 적당한 게 좋고 어. 크면 작게 하고 작으면 크게 하고 이게 이제 딱 이게 전체 말하면 딱 정의가 끝나는 거죠. 네. 얼굴은 어떻게 돼야 되냐? 얼굴은 가능하면 작게, 눈은 좀 크게, 코는 적당한 사이즈에 선명하게. 그렇게 입술은 좀 도톰한 건요?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도톰하다고 해도 꼭 도톰하다고 다 이쁘지는 않고요. 그렇죠. 치아 구조 뭐 이런 거하고 다 있고 눈이 또 크다고 다 이쁜 건 또 아니에요. 음. 눈이 크다고 이쁘면 정말 누가 제일 이쁘게 해서 맞아. 이티나 골룸이 제일 이쁘지. 걸림이 제일 이쁘지, 어? 맞아. 제일 이쁘지. 맞아요. 맞아. 그러네요. 이티 눈 크잖아요. 머리 작다고 얼굴 작다고 하면 네. 작다고 다 하면 뭐 저게 맞아, 어떻게 이게 너무 저기 눈이 커서 뭐지? 이렇게 놀란 눈인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항상 놀라 있더라고요, 눈이.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에 약간 큰, 네. 좀 작은. 근데 작은 쪽으로 하니까 얼굴뼈도 작은 쪽으로 작은 게 좀 더 부조화에 가진 얼굴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얼굴뼈 수술이고요. 그래서 요즘 뭐 얼굴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또한 그만큼 사고가 많다. 많이 하는 의사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의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없었는데 옛날이라는 건 여기서 참고로 30년 전에 30년. 20년 전에 말하는 거고요. 1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네. 한 10년 전부터 얼굴 수술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 여기 이마가 눈썹 있는 데가 툭 튀어나온 여성도 있던데. 네네. 그거는 이제 여기를 메꿔요 아니면 깎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가 그 눈썹이 튀어나온 정도와 그 이마가 꺼져 있는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이마가 별로 꺼져 있지 않으면 깎는 게 더 좋고요. 갈아내는 게 좋고 이마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마가 꺼져서 눈썹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이마를 지방 같은 걸로 넣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마마킹이 여태까지 방송하시던 중에 제일 심각해요. 얼굴 표정이. 오늘 제일 심각하세요. 오늘 여태까지 너무 심각하죠. 방송하는 중에. 오늘 입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얼굴의 견적은 어떻게 될까? 예. 왠지 성형외과 원장님 앞에서 작아지는 마마킹입니다. 예. 내 얼굴 견적 내기. 내 얼굴 견적 지금 뭐 엄청 이 지파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